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 영어 양실입니다. 단수 동사를 쓸 것이냐 복수 동사를 쓸 것이냐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를 하다 보면. 자, 여기 어제 나온 기사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그 기사를 한번 잠깐 보죠. 여기 보시면 North Korea said that its military hit a target 373 miles away with a newly developed tactical guided missile that used solid fuel.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면 단수로 봤죠. it. 그래서 나라라든지 뭐 애플이 신제품을 개발했다. 자신의 자사의 가장 최신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 애플이 어쨌다. 삼성이 어쨌다. 이런 말 할 때요. it로 봤습니다. 그리고 단수 취급합니다. 이렇게 규칙처럼 말씀드리니까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복수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수로 취급하기도 하고 종종.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는 단수 취급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현대 영어의 초기에는 이걸 복수로 많이 취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수로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땠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 했다, 미국이 어떻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다, 북한이 어떻게 했다, 삼성이 뭐라고 했다, 애플이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할 때 단수 취급도 하고 복수 취급도 하는데 여러분께서 뉴욕타임스, 저는 이제 그걸 좀 표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따라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대체로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걸 따라가시기를 권합니다. 글을 쓰실 때, 격식체의 문장을 쓰실 때는 구어체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규칙으로 봐도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글에서는 대체로 단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수형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은 말했다. 자기 군이 크게 어렵지 않게 번역 독해가 될 것 같아요. 373마일 밖의 표적을 새롭게 자신들이 개발한 전술 유도 미사일로 맞췄대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자, 그럼 바로 이어지는 단락은 아니었습니다. 몇 단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에요. The launch, 이번 이 미사일 발사는 which defi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ban. 자, 그러니까 UN 안보리의 금지가 있었어요. 뭐 어떤 금지냐면 on ballistic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북한이 무엇을 행하는 거죠? 북한에 의한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UN 안보리 금지가 있었거든요. 이 금지를 대항한 거예요. 이것을 거스르고 한 거라고요. 이 미사일 실험은 reflected 무엇을 반영합니다. A country resorting again to shows of force. 자, 이런 행동을 하는 나라를 반영합니다라는 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show of force라는 거는 무력 과시거든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여기선 복수로 썼어요. 이번에 그 미사일 실험 자체는 a show of force죠. 단수죠. 그런데 그런 행태를 다시 일삼는다 하려니까 복수형을 썼어요. 그런 것을 다시 resort하는, 그런 수단을 다시 쓰는, resort를 또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수단을 쓴다 그래가지고 use라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통상 안 쓰는데 내가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 이거 하겠어. 부모님들이 뭐 애들 체벌할 때 즐겨서 체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손 들고 벌을 쓰고 한다든지,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말하고 또 통상 그렇죠. 그러면 resort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2% of Korean parents said they 그러니까 리솔트 한다, 이걸 사용한다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은데 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될 수 있으면 안 했었죠. 사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을 미국이 받아줬으면 안 할 텐데 뭔가 요구하는 게 있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걸 하죠. 그래서 a country resorting to shows of force,
이런 무력 행사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나라를 반영한다라는 건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이런 나라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무력 행사,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가 되고 있음, 뭐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반영한다. 즉 북한이 이런 행태에 다시 나섰다. 무력 행사,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aising tensions. 자,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리플렉트에 걸린다기보다는 이런 걸 하는 나라인 거죠. 이런 걸 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raise tensions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쉬운 영어로 바꿔볼게요. 예, 그러면 이거 뭐냐면 The launch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resorting again to shows of force. 다시 이것을 재개하고 있다는 거, 무력 시위를 재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뒷부분이 뭐냐면 북한이 다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aise tensions 하고 있어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To gain leverage. 누구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해줘라는 영향력 같은 거죠. To gain leverage.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좀 유화적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프게 만들어주겠어. 라는 겁니다. 자, 긴장을 높이다 이런 말 할 때 긴장은 불가산으로도 써요. 예, 텐션. 이렇게 그냥 긴장은 팽팽함이에요. 팽팽함. 어떨 때 팽팽함을 느끼죠? 톰하고 존하고 한바탕 붙을 것 같아. 둘 사이에 팽팽함이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뭐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 남자 여자하고 좀 초반에 아웅다웅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웅다웅 하는데 우리는 느껴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둘 사이에 뭔가 미묘한 게 흐르네. 로맨틱 텐션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둘이 한바탕 붙을 것 같은 분위기. 뭔가 미묘한 어떤 로맨틱 텐션이 일어난다. 아니면 극의 긴장도 막 주인공이 죽을 것 같고 핵폭탄이 터질 것 같은 이런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나중에 탁 회수되면서 끝나죠. 그런 얘기할 때는 불가산이에요. 그냥 팽팽함이에요. 그런데 국가 간의 이런 긴장이 고조될 때는 팽팽함의 고조. 그러니까 둘이 막 붙을 것 같아. 그런 말 할 때는 팽팽함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일이 자꾸 뭐 이런 충돌이 발생하고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 얘기할 때는 보통 텐션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팽팽함이라기보다는 갈등, 상황 이런 걸 고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고 있는데 finalize 한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최종화하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있는데 it's North Korea policy review.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거죠.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대북 정책.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North Korean policy라고 하지 않아요. North Korea policy입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대북 정책 리뷰, 재검토하고 있는 이 재검토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바이든 행정부 단수 취급했죠. 그리고 이트로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북한하고 바이든 행정부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뭐 행정부 이런 얘기할 때 이걸 복수로 많이들 받으세요. 글 쓸 때. 그런데 저는 이걸 단수로 쓰라고 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고쳐드려요.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쓰세요. 이렇게 단수 취급하시고 이트로 받으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복수로 쓰는 경우도 보실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거 모아놓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거. UCG 책들이 많이 있는데 웹스터 UCG에 나온 그 예문이에요. 보시면 복수 취급하기죠. 이거 어떤 단체입니다. The DAR are going to do another pageant. 뭐 미인 대회 같은 거죠. 미인 대회를 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이거 방송국이죠. The NBC now admit that. 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MBC 방송국은 인정합니다. That they can confirm 무엇을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다라고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다 복수 취급했죠. 복수 취급했는데 대체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격식체 문장을 쓰실 때는, 글을 쓰실 때는 단수로 취급하시기를 권하고요. 또 보면 이런 좀 골 때리는, 우리에게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예문들도 보여요. 보시면 원어민들이 쓴 글에서 MGM, 미국 그 레코드 회사죠. MGM hopes to sell their records. 자, 여기선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했죠. 단수 취급해놓고서는 뒤에 가서 복수로 받아요. Their records in 5,000 key stores. 5,000개 주요 매장에서 레코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옛날 기사예요. 레코드판. MGM 한창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레코드 팔고. Chrysler is the only American car maker who builds their convertible from start to finish. 크라이슬러는, 이거는 1980년대쯤 나온 기사였는데, 크라이슬러는 유일한 미국 회사다. Who builds their.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 받았죠. 단수 취급해놓고서는 또 their 받아요. Their convertible 차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립하는 유일한 미국 자동차 회사다. 자, 그래서 단수 취급했다가 they로 받는 한 문장 안에서 단수 동사 쓰고 대명사는 복수로 받는 이런 예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왜 보여드리냐면 글을 읽다 보시면 이런 예들도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네 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일관되게 복수로 받으세요. 복수로 취급하세요.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단수 취급하십시오. 자꾸 저도 말이 헛나오네요. 될 수 있으면 단수 취급하시는데 가끔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단수 취급하기에. 그럴 때는 복수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쓰자. 자, 그게 오늘 제 말의 핵심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예들을 봐서 다 되나 보다 혹은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